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 서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역사의 보존으로 후손의 번영을 구가시키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는 고색 창연한 유물급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약 20만 권의 장서와 구텐베르크가 인쇄를 발명한 1450년부터 50년 동안 유럽에서 활자로 인쇄된 서적을 가리키는 요람 기본 1100점, 해도 필사본 85점, 재본되지 않은 지리학적 지도 460점 및 1만여 점에 달하는 지도 제본을 소장한 안젤리카 도서관 바로 옆에는 성 아고스티노 성당이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방문하던 날 하필 공사 중이었던 안젤리카 도서관까지 이르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의 아름다운 풍광 속을 산책하며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가 쓴 법률론을 중개해드리겠습니다. 마르크스 툴리우스 키케로가 쓰고 성염이 옮겼습니다. 고대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가, 변호사, 웅변가, 문학가, 철학자인 키케로는 이 책에서 로마 공화정 역사에 비춰본 이상 국가론, 로마 정치의 파국을 막아보려는 진지한 충언, 인간 존엄성의 천명, 인간 개개인이 인류와 우주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보편 사상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론이지, 퀸투스. 전자에서는 모든 것이 사실과 연관되고 후자에서는 대개가 오락으로 귀결되지. 비록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의 글에서도 테오폼포스의 글에서도 실화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자네의 그 말을 내가 바라던 토론의 실마리로 삼았으면 하네. 그걸 놓칠 생각이 없네. 티투스, 그게 무슨 얘기인가? 자네는 오래전부터 역사서를 쓰라는 부탁을 받아왔네. 아니, 압력을 받았지. 사람들은 자네가 역사를 다룬다면 그 분야에서도 우리가 그리스에 뒤지지 않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네는 들어둬야 하네. 역사서를 쓰는 것은 단지 자네 문학작품을 즐기는 사람들의 열성에 보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네는 조국에 대해 그런 일을 할 만한 의무를 지고 있네. 자네 덕분에 구원을 받은 조국이나 자네 덕분에 영예도 누려야 마땅하네. 우리 문학에는 역사가 빠져 있어. 이것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네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나는 들어왔지. 또 자네라면 바로 이것을 필요한 만큼 충족시켜 줄 수 있네. 자네에게도 그렇게 보이겠지만 이 분야야말로 유일하게 연설문에 더없이 가깝거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 한번 덤벼보라고. 이 일에다 시간을 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여전히 홀대받고 있는 일이니까 말일세. 대재관들의 연대기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네. 자네가 뭔가 알아보려면 파비우스든 자네가 늘 입에 올리는 카토, 피소든 판니우스든 벤노니우스든 그들을 찾아가 본다면 그 인물들 각자가 제각기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통틀어 치더라도 도대체 우리한테 이 분야보다 빈약한 것이 또 무엇이겠는가? 코일리우스 안티파테르는 판니우스와 시대를 함께한 인물로서
열성면에서는 조금 나아 보였지만 그의 기상은 촌뜨기 같아서 우암이라던가 웅변술은 거의 없어 사뭇 거칠기만 했지. 오히려 그런 점에서 다른 인사들에게 그를 좀 더 조심해서 쓰라는 교훈을 줄 수야 있었겠지. 이 사람이 뒤이어 갤리우스, 클로디우스, 아셀리오가 등장했지만 코일리우스 안티파테르한테서 아무것도 본뜨지 않는 데다가 무기력함과 무지함에서 옛 역사가들을 답습하는 데 그쳤을 뿐이지. 마케로는 뭐 때문에 꼽아서 할지 모르겠어. 그의 답변은 약간 예리한 데가 있기는 했지만 그리스인의 풍부한 박식함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남의 글을 베껴대는 라틴인에게서 온 것이었다고. 그의 언변에는 격앙된 어조가 많은데 서툴기만 하고 지독히 뻔뻔스러웠지. 오히려 그의 친후 시센나는 현재까지 우리네 저술가들 전부를 거뜬히 넘어섰네. 아마도 아직 자기네 저술을 출간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말일세.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도리가 없지. 그럼에도 아셀리오는 자네네 반열에 드는 연설가로 대우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역사서를 보면 뭔가 유치한 것을 쫓고 있어서 그리스인의 처서 가운데 그가 읽어서 아는 유일한 인물은 클레이타르코스 한 사람뿐인 듯하고 다른 사람의 것은 도대체 읽지도 않은 것처럼 보일 정도라네. 그는 오로지 클레이타르코스를 모방하려고 하는데 비록 그를 따를 수 있다 하더라도 최선에서는 거리가 멀지. 바로 그래서 자네 임무라는 거야. 퀸투스는 달리 생각할진 모르지만 내가 자네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일세. 나도 달리 생각할 바가 전혀 없지요. 이 일에 관해서는 우리도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지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적잖은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래? 그것이 뭔가? 저술의 첫 대목을 어느 시대부터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상고 시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록한 것을 보면 마치 읽지 말라고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형님은 당신과 동시대의 기억을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직접 관여한 사건들을 담을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시민법을 달리 얘기하는 사람은 시민법을 정의를 구현할 방책으로 생각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방책으로 생각하는군요. 퀸투스, 그렇지는 않아. 법에 대한 지식보다는 법에 대한 무지가 분쟁을 유발하지. 하지만 이 얘기는 뒤에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법원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세요. 지극히 박식한 인사들은 법률에서 논의를 출발시키는 것이 마음에 들었고 그들이 정의하듯 법률이란 자연 본성에 새겨진 최고의 이치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이치가 행해야 할 것은 명하고 상반되는 것은 금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옳았는지도 모르지. 동일한 그 이치가 인간의 지성 안에서 확인되고 연역될 경우 법률이 되네. 그래서 사람들은 법률을 현려라고도 하는데 현려의 능력은 올바로 행하라고 명령하고 악행을 하지 못하게 금하기 때문이지. 따라서 동일한 대상이 그리스 말로는 각자에게 자기 것을 돌려주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우리말로는 선택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간주된다네. 말하자면 저 사람들은 법률에 공정의 힘을 부여하고 우리는 선택의 힘을 강조하는 것인데 실은 둘 다 법률의 고유한 특성이기도 하지. 나도 대강 그렇게 보기는 하지만 만일 이런 주장이 옳다면 법에서 정의의 출발을 이끌어내야 할 것일세. 무릇 법률이란 자연 본성의 위력이고 현명한 인간의 지성이자 이성이며 정의와 불의의 척도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언어를 인민의 지성 수준에 맞추어 구사해야 할 것이고 대중이 일컫는 대로 명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일단 문자로 기록해 승인한 것을
법률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네. 여하튼 우리는 법이 성립하는 출처를 저 최고법에 포착해야 할 것이니, 최고법은 여하한 성문법도 생기기 이전에, 심지어 어떤 도시국가도 성립되기 이전에, 아주 오랜 세월 전에 먼저 생겨난, 우리 논제의 설정 명분에 비추어 본다면 그 말씀이 좀 더 적합하고 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법의 기원을 그 원천으로부터 탐구해 가기를 바라는가? 만약 그 원천이 발견된다면 우리가 궁구하는 이 모든 토론을 어디로 연관시켜 나가야 할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네.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아우님의 생각에 동조하네. 우리는 국가의 위상을 견지하고 보호해야 할 도리가 있고, 스키피오마저도 저 6권의 책에서 저런 국가를 최선의 정치 행태라고 가르친 바 있네. 그러므로 모든 법률은 국가의 저런 형태에 적용해야 할 것이고, 또한 윤리도덕도 함양되어야 할 터이므로 반드시 모든 것이 성문법으로 제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겠네. 따라서 나는 법의 원천을 자연 본성에서부터 모색해 나갈 작정이며, 우리는 자연 본성을 길잡이로 해서 모든 논의를 설파해 나가야 마땅하리라 보네. 정무직의 슬기로움과 성실함이 없이는 국가가 존립하지 못하는 이상 정무직은 필요하며, 정무직의 편제에 모든 국가의 원만한 통솔이 포함되는 것일세. 또 그들에게 통솔하는 방법만 정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도 복종하는 방법을 정해주어야 하네. 왜 그런가 하면 통솔을 잘하려면 본인도 언젠가 누구에게 복종해 보았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네. 그리고 공손하게 복종하는 사람은 언젠가 통솔하기에도 합당한 사람으로 보이지. 따라서 복종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느 시기엔가 통솔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지. 또 통솔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머지않은 시기에 자기도 복종해야 하리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네. 우리는 또한 정무직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지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받고 사랑하라고 지시한다네. 카론다스가 자기의 법률에서 행한 그대로일세. 그런데 우리 플라톤은 저 1000개의 존재들에게 맞서는 자들이나 정무직에 항거하는 자들이나 종족으로 따지면 티탄 족속에 해당한다고 단정했다네. 그건 그렇다 치고 괜찮다면 이제 법률로 돌아가세. 자네가 한 말로 보아 사안의 순서로 보아 그게 좋겠네. 통치권은 적법한 것이어야 할지어다. 통치권에는 시민들이 공손하고 핑계없이 복종할지어다. 관은 불복종하고 유해한 시민을 벌금, 금고, 태형으로 징계할지어다. 동등한 권한이나 상위 권한이나 인민이 이러한 징계를 제지하지 않는 한에서 말이다. 다만 인민에게 상수한 권리를 보존할지어다. 관이 형벌을 판결하고 부과할 때 인민 앞에서 벌금과 형량의 타당성에 대한 쟁론이 있으면 이를 심의에 붙이도록 할지어다. 전장에서는 통수권이 있는 자에 대항해 상소할 권리를 부여하지 말지어다. 전쟁을 수행하는 자가 명령하는 바는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지어다. 하급 정무직에 분할된 권한은 권한한 숫자만큼 다수의 정무직이 있도록 할지어다. 전장에서 하급 정무직은 지휘권이 있는 부하들에 대해서 지휘권을 가질 것이며 그 부하들에 대해 천부장들이 될지어다. 국내에서 하급 정무직은 국고를 관리할 것이며 범인들의 구금을 관장할 것이며 극형을 집행할 것이며 공식으로 동전과 은전과 금전을 주조할 것이며 제소된 분쟁을 판결할 것이며 무엇이든 원로원이 의결하면 집행할지어다. 관리관들은 수도와 양곡과 장엄 축전을 관장하는 감독관이 될지어다.
그들에게는 이 직책이 상위 공직의 직급으로 오르는 첫째 관문이 될지어다. 호구조사관은 인민의 연령, 자손, 가족 그리고 재산을 등기하고 도성의 신전과 도로와 수도와 국고와 세금을 관장하고 인민의 무리를 지역으로 분류하고 그것에 준해서 재산과 연령과 위계를 구분하고 기병과 보병의 신병들을 배당해 등록할지어다. 독신자들을 금하고 인민의 풍습을 다스리고 원로원의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할지어다. 호구조사관은 2명으로 하고 5년의 정무직을 맡으며 그 밖의 정무직들의 임기는 1년으로 할지어다. 그 권한은 영구히 존속토록 할지어다. 형님, 모든 정무직의 편성을 형님이 목전에 간결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새로운 것을 약간 첨가하기는 하셨지만 그 내용이 거의 우리 국가의 법제 그대로이군요. 그런가? 자네가 처음에 정한 대로 로마 인민의 법제에 관해선 아무 말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 주제에 입각해서 자네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나는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은 무엇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라고 여기네. 자네가 방금 한 말이지만 사람들은 서기관들한테 가서 법률의 본문을 청구하는 지경이지. 또 내가 관찰하기에도 정무직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법제에 대한 무지 때문에 자기 보좌관들 측에서 상관들이 알고 있기를 바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단 말일세. 그러니까 자네가 종교에 관한 법률들을 제안할 적에 사사로운 제의를 거행할 의무의 양도에 관해서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그와 마찬가지로 자네가 법률로 정무직을 설정했으니 정무직의 각급 권력들이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자네가 토론을 해야 하네. 아테네에서 저 유명한 30인이 법률을 부과하려고 한다면 또 설령 아테네인들 전부가 참주의 법률을 좋아한다면 그것만으로 그 법률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 생각에는 우리네 간왕께서 제정한 법률, 곧 독재관은 시민들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가 원하면 그 시민이 형을 언도받지 않았더라도 재판 없이 죽일 수 있고 또 그렇게 해도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한 저 법률보다 더 심한 사례는 없네. 법은 하나요. 그것으로 인간 사회가 결속되어 있다네. 유일한 법률이 그 법을 제정했으니 그것은 바른 이성, 명령하고 금지하는 이성일세.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불의한 인간이네. 언젠가 그 법을 문자화하든 결코 문자화하는 일이 없든 상관없이 말이네. 만일 정의라는 것이 인민들이 성문화한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복종이라면 또 혹자들이 이야기하듯 모든 것을 효용에 의거해서 측정해야 한다면 누구라도 법률을 소홀히 대할 것이며 가능하기만 하다면 법률을 위반할 것이네. 선도 악도 자연 본성에 입각해서 판별되고 선악이 자연의 기본 원리인 이상 의당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추한 것들도 비슷한 이치에서 판별되어야 하고 자연 본성으로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네. 그러나 의견의 차이와 인간의 대립이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네. 감각에서는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우리는 저 감각이 확실하다고 여기네. 그런데 저것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나타나므로 또 심지어 같은 사람에게도 늘 똑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것을 가상적인 무엇이라고 일컫게 되지.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아주 다르네. 우리 감관을 타락시키는 것은 어머니도 아니고 유모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고 연극도 아니겠어. 대중이 합치된 의견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감관을 오도하지는 못하네. 그럼에도 우리의 지성에는 온갖 기만들이 덮쳐오네.
방금 열거한 인물들에 의해서 촉발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연약하고 미숙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자기네 마음대로 물들이고 비틀어 놓는단 말일세. 퀸투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원고가 피고를 법정으로 소환하거든 이라는 문구 비슷한 것들을 법률이라고 부르도록 배웠지.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알아들여야 하네. 즉 이런 법구나 백성들이 제정한 여타의 명령이나 금령들은 사람을 올바르게 행동하게 호소하고 범죄에서 돌이켜 불러세우는 구속력을 갖는다고 말일세. 그리고 구속력은 백성들과 도시국가들의 연륜보다 오래된 것이며 하늘과 땅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신의 연륜과 동등한 것이다. 신적 지성이 이치를 결할 리가 없고 신적 이치가 정과 사를 판별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리가 없는 까닭일세. 적들의 군대 전체를 상대로 혼자 다리 위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자기 등 뒤로 다리를 끊어버리라고 명령하는 사례가 문자로 기록된 적은 결코 없었네. 그렇지만 우리는 저 유명한 호라티우스 코클레스가 용기라는 동목이 내리는 법률과 명령에 따라서 그처럼 훌륭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닐세.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치세에 로마에는 겁탈에 관한 성문법이 따로 없었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섹스투스 타르퀴나이우스가 강제로 트리키피누스의 딸 루크레티아를 욕보인 것이 저 영속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네. 대자연에서 유래하는 이치가 엄연히 존재했고 그 이치는 바르게 행동하도록 촉구하고 범죄에서 돌이키도록 불러세우지. 그 이치가 문자로 쓰이게 된 이후에야 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치가 발생했을 때부터 이미 법률이었다네. 내가 해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간략하게 해보겠네. 자네 부친과는 동지인 마르쿠스 유니투스는 이에 관해서 장문으로 책을 썼고 그것을 자네 부친한테 헌정했네. 내 판단으로는 전문적으로 또 치밀하게 집필된 책이네. 우리는 별도로 자연법에 관해서 사유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 입으로 해설해야 하네. 또 우리에게 남겨졌고 전수되어 온 대로 로마 인민의 법제에 관해서도 고찰하고 해설해야 하는 처지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그리고 자네가 지금부터 하려는 말을 기대하고 있네. 회의주의적인 신아카데미아 학파 사상을 견지하면서도 윤리학에서는 우주와 대자연의 이치가 인간 이성에 깃들어 있다는 스토아 학파를 따르는 키케로 자신과 그의 아우 퀸투스 그리고 이 형제가 벗으로 사귀어온 폼포니우스 아티쿠스 이 세 명과 대화하며 함께 걸었던 법률론으로의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